지금은 메이저리그가 개막하지 않는 우울한 시기입니다. 야구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10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야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수들의 근황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 은퇴한 투수들 중 5명 로테이션을 뽑는 올타임 레전드 로테이션을 뽑는 것이 선수들 사이에서 소소하게 유행이었습니다. 역대 올타임 투수 탑5를 뽑는 것은 진부하고 오래된 놀이입니다. 그래도 야구를 하지 않는 지금 과거 기록 들춰내기라도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제가 뽑은 올타임 로테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역대 최고 선발 투수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만약에 투수가 남긴 기록을 보고 뽑는다고 해도 기준이 복잡해집니다. 투수의 커리어 기록을 생각해서 뽑아야 할지 아니면 전성기 몇 년을 생각해서 뽑아야 할지 이것부터 고민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은퇴한 두 투수가 있습니다. A 투수는 278경기 1682이닝 삼진 1736개 볼넷 669개 평균 자책점 3.74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27.5를 기록했고 B 투수는 391경기 2419.2이닝 2013 삼진 500볼넷 평균 자책점 3.75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40.4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평균 대비 XFIP와 FIP는 비슷하지만 A 투수가 약간 좋습니다. 두 투수는 비슷한 시기를 뛰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투수는 전성기 시기가 겹칩니다. A 투수가 전성기 때는 B 투수보다 확실히 잘했습니다. B 투수는 A 투수에 비해서 누적 숫자가 좋은 편입니다. 두 투수 중에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삼진율만 보면 9위가 더 좋았을 A를 뽑을 수도 있고 삼진 볼넷 비율이 더 좋고 이닝당 삼진도 나쁘지 않은 B 투수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 투수가 승리 기여도 및 통산 성적이 좋아서 대부분 팬들은 B 투수를 뽑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A 투수는 팀 린스컴, B 투수는 댄 헤런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팀 린스컴과 댄 헤런 두 투수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름값이 주는 혹은 스타성이라 해야 할지 선수가 갖고 있는 아우라와 임팩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야구는 몰라도 팀 린스컴은 아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린스컴은 유명했고 야구는 보는데 댄 헤런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헤런은 메이저리그 매니아들이나 아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통산 투수 성적은 헤런이 린스컴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통산 성적을 위주로 먼저 생각하고 전성기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은퇴한 선수들이라 옛날 선수들이니 전성기 임팩트는 모두 각자 시대에서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본 것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랜디 존슨입니다. 랜디 존슨은 618경기 603선발 4135.1이닝 4875 삼진 1497볼넷 평균 자책점 3.29 조정 평균 자책점 135 FIP 3.19 조정 FIP 73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10.4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03.5를 기록했습니다. 팬그래프 레퍼런스 두 사이트에서 모두 승리 기여도 100을 넘긴 투수 중 한 명입니다. 역대 탈삼진 랭킹 2위 역대 최단기간 2500 탈삼진 3000 탈삼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존슨이 전성기에 기록한 평균 구속은 94마일로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빠른 구속이고 이 평균 구속으로 연평균 35경기 258이닝 354삼진을 기록했었습니다. 단순 탈삼진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리그 평균 대비 삼진율과 리그 평균 대비 탈삼진 볼넷 비율 모두 커리어 통산 170을 넘은 유일한 선수입니다. 즉 탈삼진도 역사상 최고로 잘 잡는 선수가 삼진 대비 볼넷 비율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으로나 기량으로나 시대를 초월한 선수였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점은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던 시기가 스테로이드 스캔들이 터졌던 시기고 랜디 존슨이 선수 생활을 했던 팀에서도 약쟁이들이 많이 나왔고 랜디 존슨 역시 다른 약쟁이들처럼 늦은 나이에 전성기가 찾아오고 그 전성기가 40대 넘어서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아주 조금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9위 통산 성적, 전성기 기량 등을 통합해서 메이저리그 역대 넘버원은 랜디 존슨입니다. 두 번째는 그렉 매덕스입니다. 그렉 매덕스는 744경기 740선발 5008.1이닝 3371 삼진 999볼넷 평균 자책점 3.16 조정 평균 자책점 132 FIP 3.26 조정 FIP 78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16.7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04.8을 기록했습니다. 매덕스도 팬그래프, 레퍼런스 두 사이트에서 모두 승리 기여도 100을 넘긴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제구력의 마법사라고 유명할 정도로 볼넷을 적게 내주면 면서도 피안타율과 피홈런율도 낮은 편이었고 당시 기준으로 탈삼진율도 평균 정도는 했습니다. 특히 90년대에는 리그 평균보다 빠른 패스트볼로 전성기를 구가했고 14회 연속 지구 1위를 했던 초강팀 애틀랜타에서 1993년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점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후에도 마법 같은 피칭으로 전성기만큼 못한 성적이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남겼고 커리어 마지막 시즌에 9이닝당 볼넷율 1위를 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1920년 이후
이후 740경기 선발 출장은 3위, 355승은 2위, 5008.1이닝은 7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16.7은 2위입니다. 다만 커리어 시기와 전성기가 경기력 향상 약물이 판을 치던 시기였다는 점, 다른 약물 복용 선수들과 비슷하게 40대 넘어서도 꾸준히 좋은 기량을 보였다는 점 등이 약간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역대 올타임 넘버원 투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놀란 라이언입니다. 놀란 라이언은 807경기 773선발 5386이닝 5714삼진 2795볼넷 평균 자책점 3.19 조정 평균 자책점 112 FIP 2.97 조정 FIP 83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06.7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83.6을 기록했습니다. 놀란 라이언이 기록한 773경기 선발 출장은 1920년 이후 1위 기록입니다. 5386이닝은 킬 니크로에 이어 2위 기록입니다. 리그 평균 대비 삼진율은 183을 기록해 2000이닝 이상 기록한 선수들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삼진은 리그 평균과 비교해서 제일 많이 기록하면서 선발 출장 숫자는 제일 많았고 이닝도 제일 많았으니 탈삼진 숫자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라이언은 커리어 내내 사이영 수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한 번도 하기 힘든 노히트 노런을 무려 7번이나 기록했었습니다. 역대 탈삼진 숫자 1위, 조정 탈삼진율 1위이기 때문에 탈삼진이 가장 중요한 야구에서 가장 좋은 투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라이언에게는 탈삼진만큼이나 볼넷이 많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920년 이후 투수 중에 시즌 200볼넷을 기록한 투수는 1938년 바펠러와 놀란 라이언 2명인데 라이언은 2번이나 기록했고 통산 볼넷 숫자 2795개로 2위 스티브 칼튼과 무려 900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삼진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통산 리그 평균 대비 탈삼진 볼넷 비율은 126으로 공동 11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진이 많은 투수가 좋은 투수인 만큼 볼넷이 적은 투수가 좋은 투수인 점을 감안해 놀란 라이언은 역대 최고 탈삼진형 투수이긴 했지만 볼넷이 너무 많아서 아쉽습니다. 네 번째는 버트 블라일레븐입니다. 버트 블라일레븐은 692경기 685선발 4970이닝 3701삼진 1322볼넷 평균 자책점 3.31 조정 평균 자책점 118 FIP 3.19 조정 FIP 82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102.9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96.1을 기록했었습니다. 블라일레븐은 놀란 라이언, 스티브 칼튼, 톰 시버와 비슷한 시기에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블라일레븐이 기록한 조정 평균 자책점은 놀란 라이언, 스티브 칼튼보다도 좋습니다. 조정 FIP는 톰 시버 85, 칼튼 87, 라이언 83보다도 좋은 숫자입니다. 탈삼진으로 유명했던 선수인 시버, 칼튼, 라이언보다 더 좋은 FIP를 무려 4970이닝 동안 기록했습니다.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103.3을 기록해 놀란 라이언 107.2에 이어 역대 5위를 기록했는데 이닝 대비 승리 기여도는 라이언보다 높습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96.1을 기록했는데 1920년대 이후 선수 중에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페드로 마르티네스, 놀란 라이언, 스티브 칼튼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통상 9이닝단 탈삼진율은 6.7밖에 안 돼서 현대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리그 평균 대비 삼진율은 133으로 존 스몰츠, 누아이트 구든, 저스틴 벌랜더보다 높은 숫자였고 리그 평균 대비 삼진 볼넷 비율도 176을 기록해서 높은 순위였습니다. 블라일레븐은 만 19세에 데뷔해서 꾸준히 전성기를 유지한 선수였습니다. 만 30세 시즌까지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70.3을 기록해 메이저리그 역사상 만 30세 시즌까지 누적 승리기여도 1위를 하고 있고 만 26세까지 삼진 1728개를 기록해 역사상 만 26세까지 누적 삼진 숫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로 보면 블라일레븐은 역대 최고 투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름값으로 보면 앞서 말한 어떤 선수보다도 뒤처집니다. 블라일레븐은 통산 타이틀이 1985년 탈삼진 타이틀 1회를 제외한다면 없습니다. 신인왕, 사이영상, MVP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산 승리가 287승이라서 300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첫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17.55%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고 심지어 그 다음 투표에서는 14.1%로 오히려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메이저리그 기자 및 전문가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블라일레븐의 시대가 지나고 메이저리그를 보던 팬들은 블라일레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로 보면 전성기 시절 혹은 커리어 전체적으로 블라일레븐은 올타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페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476경기 409선발 2827.1이닝 3154삼진 760볼넷 평균 자책점 2.93 조정 평균 자책점 154 FIP 2.91 조정 FIP 68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84.4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86.1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선수들에 비해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족한 것은 경기 출장 수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대를 지배한 에이스들이 500경기 선발 출장, 더 나아가 600경기까지
경기까지 출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페드로는 400경기 선발 출장에서 커리어를 마감했습니다. 커리어 전성기가 꺾이기 시작했던 만 34세 시즌 이후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돼서 누적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성기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빛났던 선수입니다. 1920년대 이후 투수 중에 조정 평균 자책점은 커쇼에 이어서 2위, 조정 FIP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커쇼가 앞으로 전성기가 지나가고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비율 스탯에서는 역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도 전성기가 꺾이고 경기 출장을 얼마 하지 못해 은퇴를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랜디 존슨이 기록한 역대 최단기간 1500 탈삼진, 2000 탈삼진 기록을 페드로가 경신했는데 각각 크리스 세일이 깨버렸고 1500 탈삼진 기록은 스트라스버그가 다시 한번 깼고 빠르면 2020년에 다르비슈가 깰 것입니다. 2500 탈삼진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이닝에 달성했는데 탈삼진은 무지막지하게 기록하는 슈어저보다도 빠른 기록입니다. 놀란 라이언, 랜디 존슨과 함께 탈삼진 전성기 시절 9위 얘기로 항상 1, 2위를 다투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최근 마이크 파이어스가 쏘아올린 휴스턴 사인 훔치기 스캔들에서 휴스턴이 아닌 내부 고발자 파이어스를 비난했다는 점, 그리고 파이어스를 비난한 오티즈를 역대 최고의 동료였다고 칭찬하면서 각종 행사에서 붙어 다니는 점입니다. 페드로가 활약했던 시기는 야구리그 역사상 가장 크게 경기력 향상 약물 남용 스캔들이 터졌던 시기고 약물 복용이 적발당한 오티즈를 역대 최고의 동료였다고 칭찬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고발자 파이어스를 비난한 점, 전성기를 약물 스캔들 시대 때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어찌 보면 페드로 마르티네스도 100% 청정한 선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시절 선수들은 모두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